네, 안녕하세요. 스미스미입니다. 오늘은 신혼부부 돈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저희 부부의 경험을 바탕으로. 저희 부부도 2015년도 11월에 결혼을 했어요. 이제 만 3년이 다 돼갔는데, 결혼을 하고 각자 이제 맞벌이 직장인이니까 처음에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여기저기 뭐 찾아보기도 하고,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신혼부부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,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더라고요. 첫 번째는 부부가 이제 각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명이 도맡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, 첫 번째 이제 각자 관리하는 방법은 장점은 되게 편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쓸 거 쓰고 나머지 저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, 단점은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뭐 서로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각자 관리하다가 좀 돈이 생각보다 빨리 모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로 했고, 제가 또 재테크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기로 했죠. 한 사람이 관리하는 방법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. 아예 한 사람,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 남편 거까지 관리를 한다고,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죠. 그러면 아내가 남편 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시로 자기 계좌 들어가듯이 남편 계좌 들어가서 월급 얼마 들어왔고 또 어디에 썼고 잔액 얼마 남아있고 해서 남편 거랑 아내 거랑 공인인증서가 각각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.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고, 또 다른 스타일은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, 와이프한테 물어봐요.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할 건지.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. 얼마를 저축하겠다, 한 달에. 그 돈만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뭐 얼마가 남고 어디 썼고 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거, 보너스 얼마 받았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달에 저축하기로 한 금액만 저한테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월급이랑 이렇게 와이프가 준 돈이랑 합쳐서 관리를 하는 거죠. 근데 돈 관리라는 게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.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 관리는 돈을 모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. 돈 관리 이꼴 돈 모으기.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잘 모으나? 답은 간단해요.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확 늘거나 확 줄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항상 비슷비슷해요. 고만고만하죠. 근데 문제는 지출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돈을 모을 때는.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을 어떻게 하면은 새는 돈을 막고 어떻게 하면은 절약을 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냐,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출, 나가는 돈 나가는 구멍이 많으면 지출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무슨 말이냐면,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뭐 돈을 지불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현금을 쓸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체크카드, 어떤 사람은 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, 요 가지수가 여러 개면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고요, 이거를 가족카드로 하나를 더 발급을 합니다. 그러면 카드가 두 개가 되는데, 이게 하나는 남편이 갖고 하나는 아내가 갖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소비를 할 때 이 카드만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, 이 카드를 쓰건 이 카드를 쓰건 쓴 금액이 하나로 합쳐져요. 그래서 통장에서 결제되는 것도 이 통장에서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서로 각자 개인 플레이 하면서 소비를 해도 한 달 동안 쓴 금액을 확인해 보면은 하나의 명세서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, 어디서 과소비를 했는지 따로 가계부를 적지 않아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요즘에 카드사들 보면은 홈페이지나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뭐 빅데이터니 이렇게 하면서, 그래서 그걸 다 분석을 해줘요. 사용한 내역들을 어디에 많이 썼고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썼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게 수기로 가계부를 적던가 엑셀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카드에다가 획일화 시킨 거예요. 그래서 뭐 공과금이나 관리비나 통신비나 기름 넣는 거, 먹는 거, 마트 가고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하나의 카드에다가 몰아 넣는 거죠. 이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나와요.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쓰면은 공과금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20 정도를 카드값으로 내는데, 어느 달 같은 경우에는 뭐 150이 나올 수도 있고 200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럼 명세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. 어디서 돈을 많이 썼을까, 왜 많이 썼는지 분석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. 요거는 좀 과소비한 것 같다,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좀 줄여서 쓰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, 아니면은 꼭 써야 될 때 썼다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고, 또 반대로
지출이 뭐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을 쓴다고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번 달에 뭐 딱히 뭐 살 거 있나? 물어보고, 그럼 우리 이번 달에 카드 값을 100만 원으로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서로 매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격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허리띠를 의도적으로 졸라매는 달을 만드는 거죠. 이렇게 하시면은 매달 생활비가 지출을 좀 절제하면서 절약하는 삶을 사실 수 있고,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적으로 일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에서 마이너스 되는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고, 수입에서 지출 빼면은 남는 게 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. 저축을 하다 보면 이제 목돈이 생기고, 그걸로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,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요거는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출을 통제해야지 여러분들의 가게에 목돈이 생기고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결혼 4년차 저희 부부는 이렇게 각자 번 돈을 남편인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, 와이프는 저한테 매달 월급에서 저축하기로 한 금액만 저한테 주고, 저는 제 월급이랑 와이프가 하기로 한 돈 준 걸 가지고서는 매달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.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돈 관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. 필요 없는 거 안 사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해 드시고,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돈이 모이고,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야 그게 굴러가서 이자도 나오고 뭐 배당도 받고 하는 거니까, 평소에 생활비 조금씩 아껴 나가시면서 열심히 저축하시고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빠방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